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문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문제 2번. 해당 나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번 20세 약관, 2번 50세 부록, 3번 60세 육순, 4번 70세 고의. 50세는 지천명이라고 하고 40세는 부록이라고 하죠. 자, 나이에 대한 별칭, 나이를 달리 부르는 이름을 별칭이라고 합니다. 자, 15세를 지학 그래요. 뜻지자 학문학자에서 학문의 뜻을 둔 나이를 지학이라고 하고요. 약관이라고 말합니다. 20세는 젊을 때, 유학할 때 그 약자죠. 젊을 때 쓰는 관례할 때 그 관. 그래서 약관이라고 하고요. 여성은 20세 전후를 방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은 꽃다울 방자에 나이년. 그래서 꽃다운 나이를 방년 20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30세를 이립이라고 하는데 실제 요 이자는 수염 이자입니다. 이제 이게 문장에서는 말이을 이자, 어조사 이자 이렇게 쓰이는데 실제는 수염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뜻이 없고요. 가정과 사회에 서는 나이, 설립자, 그 이립이라고 합니다. 40세는 유혹, 미혹할 혹자죠. 미혹되지 않음, 어떤 유혹과 어떤 그 세상의 물질이라든가 뭐 어떤 그 부귀영화에 미혹되지 않은 나이가 부록이다. 그래서 40세를 부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0세는 지천명, 천명을 알게 되는 나이다. 천명, 하늘이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남은 인생을,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50세 이전이 나중심이었다면 50세 이후는 남을 더 인정하고 베풀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천명을 깨닫는 나이다. 그래서 50세. 남자는 50세가 들어야 철이 든다고 하죠. 60세는 이순이에요. 순자가 순할 순자인데 귀가 세상의 이치에 순응하게 되는 나이예요. 어떤 그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다 귀로 이게 순응하는 거죠. 다 삭히는 거죠. 그래서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남을 이해하게 되는 나이가 60세라고 하죠. 60을 다시 육순이라고 하는데요. 순자를 알아두시면 순자가 열을 순자예요. 그래서 육순하면 6 곱하기 10 그래서 60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사순절 40일째 되는 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 돌아가신 후 50일째 되는 날, 4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죠. 이때 이제 순자가 열을 순자를 씁니다. 61세는 환갑이라 그래요. 다시 자신의 갑자, 60갑자에 돌아올 환자, 만 60세예요. 그러니까 61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나이가 아마 이 나이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1993년은 계유년. 여러분이 61세, 만 60세가 되는 정년의 나이가 2053년 계유년입니다. 94년은 갑술년, 2054년 다시 갑술년. 95년은 을해년, 2055년 을해년. 1996년생은 병자년, 2056년에 병자년입니다. 그래서 당유가 닭유 그래서 닭띠, 술은 개술자 그래서 개띠, 을해 할 때 해는 돼지띠, 병자 할 때 자는 쥐띠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만 60세 정년의 나이까지 할 수 있는 공무원에 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62세는 이제 갑자, 환갑보다 한 해 더 나가는 거예요. 진갑. 그래서 62세죠. 그러니까 만 나이는 61세고요. 그 다음 70세는 아까 육순에서 얘기했지만 7순이라고 얘기해요. 7 곱하기 10 그래서 7순. 그리고 고희, 옛고자 드물이자. 그래서 70세까지 사는 일이 예로부터 드문 일이다. 그래서 고희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종심이라고도 해요. 70을 마음에 따를 종자 행하여도 어긋나지 아니하지만 70세 정도 되면 마음먹은 대로 하지만 법도나 세상 이치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70세 정도 먹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70째 먹은 사람이 이제 노상방뇨를 하겠어요? 마음에 따라서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7세. 기뿌리자 희수인데, 요게 이제 중국어에서 보면 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7이 그 3개 있죠. 요게 이제 초소재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기쁘다 희자하고 동자예요. 그래서 777인데 그게 아니라 77로 봅니다. 그래서 77세를 희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80세는 팔순, 이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6순, 7순, 8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열흘 순자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산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요 산자가 요한테 8 그리고 요게 10이잖아요. 그래서 80이라고 얘기합니다. 88세를 미수로가 얘기하는데 요 쌀미자를 요거 위에 거 요거 8 그다음에 요거 가운데 게 10, 8 그래서 88세를 미수라고 얘기하고요. 99세는 백수라고 얘기하는데 흰 백자 백수 원래는 100백자 100에서 요 한일자를 위에서 요거 획 하나 빼면 흰 백자가 되죠. 그래서 백수라고 얘기합니다. 100세는 상수 최상의 수명이다. 그래서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 8번이에요. 이 강자, 항자, 내리다 강자와 항복하다 항자 두 가지 음과 뜻으로 쓰이는데요. 강등, 이제 강등됐다 이 말이죠. 계급이나 직위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릴강, 강등, 등이가 강등. 투항, 항복을 던졌다. 강수량, 내릴강자, 수, 물이, 하늘에 떨어지는 비가 또는 눈이 내리는 양, 강수량. 승강기, 엘리베이터라고 해야죠. 오를승, 내릴강, 오르고 내리게 도와주는 기계. 그래서 나머지는 강으로 읽고 투항은 항으로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기역에서 리을의 한자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전하면 두 가지인데요. 일사자를 쓰는 사전과 말씀사자를 쓰는 사전이 있어요. 일사자를 쓰는 사전은 요 백과사전밖에 없습니다. 백과사전. 그러니까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한 연유된 이야기나 뭐 연관된 이야기들을 펼쳐놓는 거를 사전이라 그래요. 근데 말씀사자는 표제양, 품사, 단어에 대한 그 해석이죠. 그래서 이 말씀사자를 써야 됩니다. 사전하면 전통, 전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전통. 그다음에 형태, 모양태자입니다. 모양형, 모양태, 모양이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형태소라고 할 때 국어에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우리 형태소라고 얘기하는데 요 소자가 바탕소자입니다. 바탕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원소하면 으뜸이 되는 바탕, 곧 어떤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그것을 원소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도 소수, 바탕이 되는 수예요. 일과 자기 자신밖에 약수가 없는 수를 소수라 그래요. 소수. 사이시옷 안 쓰죠. 이런 게 이제 바탕소자예요. 나중에 형태소가 제가 강의할 때 뭐 알려드릴 수 있으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표시 맞고요. 자, 그 다음에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문제예요. 아무래도 7급이라 보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 한시의 한글풀이를 참조할 때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땅이 두터우니 땅지. 이건 이를 지자죠. 이를 지자. 그러니까 요거 일단 지후, 그 다음에 후, 두터울 후. 요겁니다. 두터우루. 그러니까 답이 요것만 알면 그냥 되겠네요. 나머지 것 한번 보면 하지, 여름에 이르니, 여기 이를 지자 나와 있잖아요. 힌트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이르니, 여름에 이르니, 나뭇잎이 수엽, 나무수, 잎엽, 나뭇잎이 가을은 서늘하여, 가을 추자, 서늘할 양자. 이 양자가 두 가지로 쓰이는데 요거 삼수변이 있고 이수변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수변으로 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코카콜라라든가 사이다 뭐 이런 것들을 청량 음료 얘기해요. 청량, 맑고 깨끗한 음료, 청량 음료. 이렇게 마실 때 상쾌함이 돌잖아요. 그때 청량 음료. 서울에 청량리라는 곳이 있죠. 청량리. 그때도 요거 맑고 서늘한 바람이
예부터 불어오는 장소를 그 마을을 청량리라 그랬죠. 이게 청량리 할 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판소리 사설은 운문과 산문이 혼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계층의 청중들을 상대로 하여 못모드로 발달한 까닭에 언어의 층위가 다채롭다. 지금 계속 층자를 얘기하고 있네요. 층자를 힌트를 주죠. 매우 다채롭다. 그 속에는 기품 있는 한문 취미의 대목이 있는가 하면 극도로 익살스럽고 노골적인 욕설, 소고가 들어있으며 무당의 고사나 국거리 가락이 유식한 한시구와 나란히 나오기도 한다. 이 밖에 민요, 무가, 잡가 등 각종 민간 가요가 판소리 사설 속에 많이 삽입되었다. 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자. 익살스러울 골자라고도 읽고요. 미끄러울 활자라고도 읽어요. 활자. 근데 실제는 활자로 더 많이 쓰입니다. 이 골자는 골개미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미끄러울 활자로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골개미. 자, 익살스러움이 개, 머물러서 이르는 아름다움. 골개적하면 뭐뭐한 듯 하잖아요. 이 접두사의 쓰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익살스러운 뭐 이런 뜻이죠. 익살스러운. 네. 익살스러운 까닭에 이게 아니고 층위가 매주 다채롭자죠. 연행적, 연기하여 행함. 계속 연기해서 행해서 내려왔다 이 말이고요. 우화적, 이 빗대루자입니다. 사물에 빗대어 쓴 이야기. 자, 사람에 대해서 양반네들이라든가 어떤 그 비판하고 싶은 대상이 지체가 높거나 계층을 이루면 비판할 수 없는 까닭에 동물이나 사물을 이용해서 빗대어 비판하는 걸 우화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솝 우화잖아요. 동물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솝 우화. 토끼와 거북이 우화라 그러잖아요. 사물에 빗대어 쓴 이야기를 우화라 그래요. 적층적하면 층을 쌓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계층의 청중들이 계속 적층으로 발달한 까닭에 언어의 층위가 매우 다채롭다. 그러니까 답은 적층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